인류를 위해 아주 원대한 계획을 세웠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모든 발전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 목표에 대해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인류 전체가 우리 미래를 위해 이걸 꼭 하자 하는 그런 공동의 투두리스트가 있다면 어떨까요? 정말 멋진 생각이죠? 사실 이게 바로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s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네, 그래서 2015년에 유엔이 바로 그 해야 할 일 목록을 공식적으로 채택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2030년까지 우리 모두의 숙제 같은 거예요. 가난을 없애고 우리가 사는 지구를 지키고 또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게 만들자는 거죠. 이걸 위해 전 세계가 함께 행동하자고 약속한 게 바로 이 17개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 SDGs입니다. 자, 그럼 섹션 1으로 넘어가 볼까요? 진보의 문을 여는 열쇠. 여기 보이는 17가지 목표들 다 중요하죠. 그런데 이 중에서 다른 모든 목표를 달성하는 데 꼭 필요한 일종의 마스터키 같은 게 하나 있다고 해요. 그게 뭘까요? 바로 4번째 목표, 양질의 교육입니다. 아니, 왜 하필 교육이 마스터키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고 더 건강한 삶을 살고 또 서로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이 바로 다른 모든 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 즉 토대가 되기 때문인 거죠. 실제로 유엔이 이렇게 선언했어요.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늘리는 게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가장 필수적이다 라고요. 이 말은 교육이 그냥 여러 목표 중 하나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다른 모든 목표를 이루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엔진, 동력이라는 거죠. 정말 중요하죠? 자, 그럼 이제 섹션 2로 넘어가서요. 유엔이 말하는 양질의 교육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청사진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SDG4의 청사진은 크게 4단계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기초학습이에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을 무료로 받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삶과 일을 위한 기술을 배우는 단계. 직업기술이나 대학 교육처럼 실제 사회에서 필요한 능력을 기르는 겁니다. 세 번째는 모두를 위한 형평성인데요. 이게 중요해요. 성별이나 장애 때문에 차별받지 않고 또 나이가 들어서도 글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마지막 4번째 단계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교육이에요. 지속가능한 발전이나 세계 시민으로서 필요한 것들을 배우는 거죠. 어때요? 정말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아우르는 아주 꼼꼼한 계획이죠? 여기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게 바로 이 세계 시민 교육이라는 개념이에요.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SDG4가 단순히 글 읽고 셈하는 것만 가르치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계의 문제에 대해 제대로 알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시민을 키워내는 것, 이게 바로 궁극적인 목표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전 세계적인 청사진을 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좀 더 우리에게 가까운 이야기, 바로 한국의 교육 성적표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과연 이런 목표들이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요? 99.2%. 이 숫자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이수율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적어도 고등학교까지 교육받을 기회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단순히 학교를 많이 다닌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겠죠? 이 높은 숫자 뒤에는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가 조금 더 복잡해져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의 좀 특이한 상황을 보여주는데요. 20, 30대 청년층의 대학 교육 이수율은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아요. 70%에 가깝죠. 그런데 5, 60대 장년층을 보면 OECD 평균보다도 낮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세대 간의 교육 격차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평생에 걸친 학습이 왜 중요한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바로 기초학력 문제입니다. 학교는 다 다니는데 기본적인 내용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표를 보면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중에서 기초적인 수학 실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학생 비율이 2016년에는 5%가 채 안 됐는데 2020년에는 13%가 넘었어요.
4년 만에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난 거죠. 이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런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 해답으로 요즘 주목받는 개념이 바로 변혁적 교육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전처럼 그냥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교육이 아니에요.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우리 사회나 세계가 겪는 문제에 공감하면서 직접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섹션으로 가볼까요? 2030년을 향한 길.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의 사례는 2030년까지 양질의 교육을 이루려는 전 세계적인 노력에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까요? 한국의 성적표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꽤 명확해요. 첫째, 단순히 학교에 다니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그 안에서 진짜 제대로 배우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둘째, 세대 간의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평생 학습이 정말 중요하고요. 셋째, 기초 학력이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 살피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미래를 위해 지속 가능성이나 세계 시민 의식 같은 새로운 역량을 키워주는 쪽으로 교육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게 바로 진정한 양질의 교육의 핵심 아닐까요?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이렇게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에게 양질의 교육이란 무엇을 의미해야 할까요? 진정으로 가치 있는 교육이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